심상화의 법칙. 욕망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목록을 매일 변경하고 확장하고 수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힘을 가진 심상화의 힘을 불러내야 한다. 마음을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들은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고 정신적 이미지가 인간의 삶과 조건과 경험을 만들며 인간의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즉, 인생에서 실패와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마음속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인생의 한계를 정한다. 그 한계를 부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상상력은 의지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며 상상력과 의지가 충돌할 때는 언제나 상상력이 승리한다고 처음 선언한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였다. 이는 체면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처음 제시될 때 의지는 그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이 계속 반복되면 논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림이라도 상상력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최면은 아니다. 오히려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빈곤을 끌어당기는 생각에 무지하고 미신적이며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최면에서 깨어나려는 것이다. 인생에서 더 큰 선을 바라고 있는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이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화를 지속하면 상상력이 작동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의지도 작동할 것이다. 마음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실현된다. 역사가 심상화의 힘을 증명한다. 역사는 심상화의 힘을 여러 번 증명했다.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된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 전쟁은 27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오래 지속된 이유에 대해 역사가들은 양측 모두 목적이나 전략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저 싸우기만 하면서 한없이 질질 끌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성견지명과 능력을 갖추고 승리와 성공을 심상화할 줄 알았던 스파르타인이 나타나 자신의 편을 승리로 이끌었다. 역사가들은 그가 단 1시간 만에 길었던 전쟁을 끝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전투와 유혈 사태를 통해서 전혀 아니었다. 그는 다르다넬스 해협 입구에서 자신의 배와 병사가 궁지에 몰린 것처럼 적들을 속였다.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약화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나흘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5째 날 적군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자 리산드로소스는 신속하게 전면 기습을 가해 전 함대에 해당하는 180척의 배를 점령했다. 우리는 종종 이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행동한다. 승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이미지를 떠올리지도 않고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저 싸우기만 한다. 기원전 500년에 써진 손자병법에는 전투에 참여할 때는 직접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승리를 보장받으려면 간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다.
마음의 전능한 힘인 상상력으로 자신의 선을 상상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를 보장받는 간접적인 전략이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빈곤, 실패, 재정적 결핍과 싸우기보다 조용히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당신의 선을 심상화하는 간접적인 전략을 사용하라. 성공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라. 심상화 능력이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심상화 법칙으로 10년 만에 부유한 은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한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임대주택에서 근근히 살며 남의 트럭을 운전하던 남자가 있었다. 그러던 중 심상화 능력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정말 소문만큼 강력한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누리고 싶은 생활 수준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독립해 사업을 하고 싶었고 넓고 편안한 집과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싶었으며 아내가 생활비 몇 푼을 아끼려고 길을 쓰거나 온 동네에 외상을 지는 일 없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생활 수준과 수입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러고는 1년 만에 회사 트럭을 모는 일에서 벗어나 영업 관리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집도 자동차도 사업도 재정적 독립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크리스마스 때 그는 가족들에게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집이 생길 거고 집 앞에는 우리 차가 세워져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해 크리스마스 때도 여전히 그들은 임대주택에서 차 없이 살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작년에 그가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자 그는 희망을 버리지 말자. 다소 성급한 예측을 한 것 같지만 곧 복이 찾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다. 이듬해 휴가철에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고 집 앞에는 2대의 차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생활 수준을 상상하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비정규직 트럭 운전사로 생활했으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풍요로운 정신적 그림을 받아들이기까지 2년이 걸렸다고 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단단한 껍데기가 깨지는 기분이 들었고 갑자기 성공이 들이닥쳐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거대한 규모의 부를 심상화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보험업에서 그것을 실현했다. 10년 뒤에는 엄청난 돈을 벌어 은퇴했다. 실제로 그는 심상화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저는 무일푼이었던 트럭 운전사에서 10년 만에 보험업계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얻은 재산일 뿐입니다. 이제 은퇴 생활도 진력이 났고 앞으로 10년간 같은 방법으로 2번째 재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심상화를 통해서요. 행운의 수레바퀴가 가져다준 결과들. 나는 아직 심상화의 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상상력을 훈련할 만한 간단한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있다. 나의 첫 강의를 들었던 엔지니어가 상상력을 훈련해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시간과 공간에 자신의 마음을 투사하여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운의 수레바퀴를 고안했다. 이 엔지니어는 행운의 수레바퀴를 통해 심상화의 힘을 적용하고 나서 수백만 달러의 규모의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고안한 행운의 수레바퀴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도왔다. 목회자 친구들 중 일부는 짧은 기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하여 유럽 여행을 했고
평생의 꿈을 실현했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는 행운의 수레바퀴로 한겨울에 휴가를 얻어 아픈 어머니를 플로리다에 모시고 가서 의사의 처방대로 따뜻한 햇살을 쬐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드는 방법. 엔지니어가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든 방식은 다음과 같다. 큰 벽보판에 공간을 꽉 채울 정도의 둥근 원을 그린다. 원의 중앙에는 종교적 사상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상징을 배치한다. 원 아래에는 신성한 지성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 나는 이제 그 풍부한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마음을 열고 수용하며 순종한다 라고 적는다. 이 부분이 그 행운의 수레바퀴의 가장 안쪽을 구성하며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이 안쪽 부분에서 원의 둘레까지 선을 그어 수레바퀴를 네 부분으로 나눈 뒤 각 영역에 일, 가족, 사교와 휴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영역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을 배치했다. 1면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직이 성공하면 얻게 될 완벽한 엔지니어링 포지션을 나타내는 그림을 붙였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신성한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신성한 힘에 의해 올바른 일로 인도되며 그 일을 완벽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완벽한 보수를 받는다. 내 인생의 신성한 계획은 이제 분명한 실제 경험으로 구체화되어 건강, 행복, 성공, 부로 이어진다. 가족면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을 붙이고 이직이 성공하면 그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신성한 지성이 이 집에 적합한 구매자를 찾는다. 정의롭고 질서 있는 가치 교환으로 모든 관계자가 복을 받는다. 또 새로 살 집의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도 적었다. 신성한 지성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적절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것을 적시에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사와 재적응으로 과도기를 겪을 아내를 돕기 위해 아내의 사진을 붙이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다. 아내는 이제 신성한 지성과 신성한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경험에서 완벽한 건강, 행복, 풍요, 성공으로 나타나는 신성한 힘의 인도를 받고 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행운의 수레바퀴에 문 그림을 붙이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크고 더 좋은 문이 열린다. 사교와 휴식면에는 모래사장이 있는 바다 그림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기도를 적었다. 우리는 신성하게 계획된 휴가를 신성하게 계획된 조건에서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 그는 자신의 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나는 이제 신성한 지성의 인도를 받아 모든 재정 문제에서 신성한 질서가 확립되고 유지된다. 그런 다음 그림과 글귀가 적힌 행운의 수레바퀴를 혼자서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매일 들여다보았다. 간단한 글귀와 그림들은 심상화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몇 주 후 그는 이직에 성공하고 승진을 하게 되었다. 엔지니어링 경력을 쌓은 이래 처음으로 부사장에게만 보고하면 되는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아내와 함께 멀리 떨어진 새 근무지로 가서 곧바로 완벽한 집을 찾았다. 그런 다음 이사 날짜를 정하고 집이 팔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날짜에 맞춰 가구를 옮길 준비를 했다. 그들은 집이 판매되는 날에 맞춰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 있게 날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니 예상했던 모든 일이 제때제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집은 예상한 시기에 팔렸고 가구는 계획한 날짜에 맞춰 새 집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곳에 정착한 뒤에는 행운의 수레바퀴에
작성한 대로 해변을 따라 모래사장이 있는 아름다운 열대 지역으로 휴가를 떠났다. 이 엔지니어는 청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결과는 계획한 다음 시각화해야만 생성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심상화의 힘을 통해 증명했다. 나폴레옹도 심상화를 사용했다. 이 이야기를 그저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치부하기 전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도 행운의 수레바퀴를 사용해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나폴레옹은 전투를 벌이기 수개월 전부터 병사들을 움직일 다양한 전략을 나타내는 색색의 깃발을 그려넣은 거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적어보지 않는 영역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전투가 벌어지기 2달 전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서 행군의 거리와 순서, 두 군데가 마주치게 되는 장소, 예상되는 적의 움직임과 공격, 실수까지 세세하게 재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강력한 기법을 파괴를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워털루 전투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심상화는 생각의 흐름을 바꾼다. 전혀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들어라.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기대의 흐름을 나는 가질 수 없다에서 나는 가질 수 있다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담에서 격려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꾸는 강력한 아이디어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위한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까지 당신을 비껴갔던 살면서 가장 경험하고 싶은 한 가지, 당신의 가장 큰 욕망을 위해 그것을 만들어라. 내 친구 중 하나는 행운의 속성, 수레바퀴를 만들어 한 달 동안 필요한 것들에 관한 그림과 문구를 붙인다. 그녀는 즉시 나올 결과를 기대하며 마음이 훨씬 빨리 움직여 금방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면, 장기적인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들면 자극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욕망의 노트를 만든다. 커다란 행운의 수레바퀴를 만들 여유가 없다면 내가 아는 교사가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사진과 문구를 잡지에서 오려서 노트에 붙였다. 하루 일과 중 휴식을 취할 때 욕망의 노트를 훑어보며 심상화의 힘과 기대를 북돋우고 최선을 다해 일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그녀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울해지거나 낙담하거나 의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심상화하기. 심상화 능력을 사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은 한 전업주부는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심상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러나 완전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면 곧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일 자신의 욕망을 가능한 한 많이 상상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일임을 깨달은 그녀는 점차 전체적인 그림을 상세하게 심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결과를 얻기 위한 물리적인 행동은 거의 취할 필요가 없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심상화 법칙이 부의 법칙 중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심상화 능력을 더 많이 개발할수록 온 세상이 당신에게 상냥하게 다가와서 당신의 욕망을 기쁘게 실현해 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심상화를 하고 있다. 상상력에 대한 강의를 하자 매우 독선적인 한 여성이 자신은 심상화를 믿지 않는다며 정신력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람은 머릿속에 떠올린 심상을 통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정신활동이다. 하지만 여성은 분개해 황급히 강의실을 나가버렸다. 나중에 나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녀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재정 문제에 관해 말하게 되었고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이 마음속 이미지들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재정 문제에 시달릴 것입니다. 재정적 결핍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미지들을 바꿔서 풍요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여성은 풍요로운 결과를 심상화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 풍요로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재정적 어려움을 끊임없이 호소한 바람에 모두가 피했던 그녀가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지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타적인 심상화를 하는 방법. 우리는 앞에 여성이 말한 정신력으로 타인의 선을 빼앗는 심상화를 할 수도 있다. 타인의 것을 끌어당기는 심상화는 화를 부른다. 타인의 것은 타인의 신성한 권리로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다 해도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복을 탐낼 필요는 없다. 타인의 복은 내가 가져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것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타인이 가진 것 중 갖고 싶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탐내거나 심성화를 통해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라. 타인의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한 선이 당신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도 그것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모습을 심상화해서도 안 된다. 당신이 내보내는 정신적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건강, 부, 행복을 심상화하는 것이 좋다.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심상화하라.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계획과 메모를 작성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명확한 형태로 심상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 부와 성공을 위한 심상화 능력을 매일 개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에게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면 메모를 작성한 후 조용히 앉아서 지불할 사람에게 잊지 않은 특정 금액을 상상하라. 특정 금액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을 상상하라. 당신의 상상력은 명확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잠재의식은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된다. 사실 당신은 늘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돈이나 실패 등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예상하는 데 사용해 왔던 것이다. 지갑을 들고 앉아라. 조용히 눈을 감고 고액지폐로 배가 불룩한 지갑을 떠올려라.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모습을 상상하라. 경험하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을 심상화하고 또 심상화하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궁핍을 견딜 수 없었던 사업가가 있었다. 심상화의 힘을 깨달은 그는 큰 액수의 장난감 돈을 사서 지갑에 넣고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지폐를 봤다. 곧 그는 많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의 이미지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만큼 궁핍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여행을 심상화하라.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심상화의 힘을 떠올린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구입했다. 그녀는 떠날 생각을 하며 그 옷을 자주 입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그녀에게 여행 기금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기금은 점점 늘어났고 그녀는 여행사 상담 끝에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세계 지도가 그려진 옷을 입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세계 여행 옷을 자주 입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심상화하라. 개인적으로 원하는 옷차림, 외모, 행동, 반응을 심상화하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모습을 심상화해 그들에게 성공과 아름다움을 선물하라. 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그들은 금세 내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놀라게 한다. 당신이 심상화의 힘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당신의 마음도 더 기쁘게 일한다.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당신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심상화의 힘을 통제해 당신의 신성한 권리인 건강과 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진정한 욕망을 심상화하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상기하자. 심상화를 할 때 타협하지 말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이성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당신이 먼저 진심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력을 통제하면 당신의 상상력은 곧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당신의 상상력에 진심이 아닌 대충 떠올린 이미지를 던져주면 결과도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나온 결과들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심상화해야 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두 번 일하지 말자. 심상은 조건을 만들지만 그 심상을 만드는 일은 당신의 몫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고군분투하거나 억지로 좋은 일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상상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며 지속적인 상상으로 무엇이든 재구성하거나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말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힘들 중 심상화의 힘이 가장 유쾌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과 함께하자.